알아서 해 하고 그냥 놔두셨다면 네,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파트너가 바람을 피우도록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연애 때 못하던 걸 결혼해서 해주기 바라시면 안 되고요. 연애 때 못 가던 길을 결혼 후에 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연애 때 이 나쁜 결혼에 대한 모든 징조와 징후들이 다 있었을 텐데 놓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놓쳤다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에 내 기준대로 야,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로딩을 걸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로딩이 걸렸을 때 미쳐가지고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쁜 여자에게 껄떡거리지 않습니다. 나이 어린 남자에게 남사친 드립치지 않습니다. 그게 도덕성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죠. 직장에서 좋게 평가받으려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좋게 평가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있으실수록 잘 참으실 수가 있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부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연애관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실 때 환상도 있고 부러움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모르시죠? 그들 중 대부분은 건강하지 않으십니다. 차갑고 거리감 있고 살을 뜯어먹는 관계죠. 원래 모든 커플들은 다 본인들만의 어려움을 겪어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정말 괜찮은 관계를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부러워하시고 스스로 괜찮은 관계를 만드시기도 어려운 거라고 봐요. 하지만 좋은 관계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나쁜 관계가 어떤 것인가의 기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같은 질문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신경 쓰지 않지? 왜 변하지 않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돼요. 제가 사람을 뜯어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 어떤 사람은 이 관계에 충실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는 이 경험을 하시지 않도록 바람과 불륜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억하세요. 연애 때 그런가 보다 했던 문제들은 결혼 후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혼자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답은 여기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불륜은 매우 흔하고 모든 결혼의 4분의 1은요. 어느 시점에 불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자발적으로 고백하거나 들킨 경우들을 집계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시는 바람과 불륜의 영향력이라는 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거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람과 불륜을 경험하시는 분들 중 논리적으로 대처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정말 어렵거든요. 결혼한 상태라면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돌아버립니다. 특히 남자들은 완전히 미쳐버리죠. 절대 논리적으로 나오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죠. 부정행위에 대한 알고리즘은 매우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만족에 대한 욕구가 친밀함에 대한 욕구보다 클 때 바람 피우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자기만족과 친밀감이라는 건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거든요. 성격이 아니라 욕구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걸 추구하는 행동을 그냥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친밀감과 자기만족이라는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친밀감과 사랑을 얻으려면 가끔은 자기만족을 희생해야 되고요. 자기만족을 얻으려면 또 가끔은 사랑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관계예요. 때문에 연애하실 때 결혼 초기에 이 사람이 어느 단계 어느 정도에서 친밀감을 포기하고 자기만족으로 가는지 자기만족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하고 있는지 그 선을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장담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게 되면 연애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친밀감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를 함께 봐주거나
지루한 친구 모임에 또 같이 가주는 그런 간단한 것에서 시작해서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지켜주는 거, 육아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내가 가져가는 것처럼 깊고 복잡한 일까지 다양하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연애는 친밀함에 대한 시험주행이고 또 결혼은 친밀함에 대한 자율주행이거든요. 연애 때 못하던 걸 결혼해서 해주기 바라시면 안 되고요. 연애 때 못 가던 길을 결혼 후에 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연애 때 이 나쁜 결혼에 대한 모든 징조와 징후들이 다 있었을 텐데 놓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놓쳤다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에 내 기준대로 야,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로딩을 걸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로딩이 걸렸을 때 미쳐가지고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불행해진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친밀감을 좀 포기하고 뛰쳐나가게 될 것인지 그 지점을 연애 때 알아두신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심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시기 때문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친밀감을 안 주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좀 방황하시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각각 살펴볼게요. 자기 만족이라는 게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자기 만족은 내가 성숙해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예쁜 여자에게 껄떡거리지 않습니다. 나이 어린 남자에게 남사친 드립치지 않습니다. 그게 도덕성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죠. 직장에서 좋게 평가받으려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좋게 평가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있으실수록 잘 참으실 수가 있죠. 자기만족 수준이 높기 때문에 참으실 수가 있는 거라고 봐요. 또 매일 아침 초콜릿 케이크나 치즈 케이크를 먹지 않는 거,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자기만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족이라는 게 바람 불륜과는 좀 정반대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만족의 수준이 높을 때 바람 불륜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걸 굉장히 나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기만족을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이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시려고 하시고요. 뭔가 다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시고 있을 수 있거든요. 처먹는 거, 찔리는데요. 포금하시는 거, 보약하시는 거, 남을 조종하시는 거, 파티하고 싶어 하시는 거, 또 그거의 일환으로 바람도 피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요. 조금 웃기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계를 장악하고 싶어하고 더 높은 권력을 원하는 그런 과잉보상까지 가시게 됩니다. 만일 나의 연인이나 여자친구가 과잉보상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바람을 피우는 것 외에도 그들이 추구하는 자기 만족 행동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람만의 문제로 딱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연애에서 자기 만족을 어떻게 채우고 계신지 신경 쓰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주변에 아니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계시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는 부모에게 자란 아이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 훨씬 더 큰 걸 계속 욕심내고 떼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 어린 남자가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이 느끼시죠? 절대 아니거든요. 혹은 어린 여자애들에게 습관적으로 껄떡거리면서 창피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주는 부모처럼 이 사람에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권한을 주셨다면,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놔두셨다면 네,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파트너가 바람을 피우도록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불륜이나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함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모르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비참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준값이 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런 수준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대문자 T들, 너무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은 한쪽에 너무 몰두해 계셔서 다른 게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참함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성향이신 분들도 너무 맞추고 눈치 보시느라 이 관계가 어느 지경인지까지 생각 안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부족한 첫 번째 상황은요. 한 파트너가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라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을 때예요. 내가 돌봐주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해주고 내가 못 해주는 건 응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치부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갈아 넣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친밀감을 없애는 행동이라고요? 맞아요. 그 관계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면요. 무조건 배신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왜 이렇게 되냐면요. 내가 우리 관계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해준다라는 것은요. 바꿔 생각하면 네가 어떻게 하든 어떤 결과가 오든 나는 계속 똑같이 행동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절대 안 돼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일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는 동안 파트너는 소파에서 6개월을 내리 빈둥거리면서 놀거나 나를 지적질하고 채찍질하면서 계속 똑같이 삽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왜 변해야 되겠어요? 변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걸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이 문제의 불행이 있습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결코 결혼하신 분들의 고통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기혼자들은요, 판단력이 흐려서 이런 분들과 결혼한 루저들이 아니에요. 저만 해도 연애할 때 남편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가방도 들어줬는데요. 지금은 제가 애 둘 손잡고 등에는 4명에게 필요한 짐이 가득 담긴 거의 군장만큼 큰 배낭을 지고 그 상태로 유모차 조립하고 내비 보면서 길 찾고 이렇게 다닙니다. 엄마가 제 그런 모습을 멀리서 보고 우신 적 있고요. 제가 판단력이 흐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왜? 네가 안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게 결론이죠. 하나하나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저 정말 이걸로 엄마한테 주기적으로 아직도 등짝 맞고 있거든요. 등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개가 항상 거실 매트에 오줌을 누는데 제가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항상 그 똥오줌을 그냥 치우고 치워줍니다. 그렇다면 그 개가 저를 생각해서 오줌 누는 걸 멈출까요? 바람 피우고 불륜하는 사람들은요. 의존적이고 책임감 없는 일을 그 강아지처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 묵인했습니다. 이건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걸까에 놀라시죠.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관계는 때때로 서로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친밀함이 모자라서 바람 피우기가 일어나는 또 다른 상황은요. 한 사람이 지나치게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심도 강할 때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연인이 계속 내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하게 하고 본인 없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엄청나게 화를 내고 정해진 시간마다 전화하는 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는 혈관이 터질 때까지 소리를 지른다면 그렇다면 내가 왜 바람을 피우면 안 될까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본인을 속인 사기꾼으로 이미 대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매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바람을 3번 피운다고 해도 이 관계가 더 나빠질 일은 없습니다. 이러면 속이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나중에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친구들이랑 데킬라 5잔 마시고 나니까 술도 좀 알딸딸하네. 내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불행했는지 이제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 그렇다면 저기 나를 쳐다보는 애랑 조금 놀아도 되는 거 아닐까? 어차피 집에 가면 또 혼날 텐데 왜 안 돼? 나 오늘 놀고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이 어린 애들이 빰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소유욕이 강하다는 건 극도의 불안감과 자존감 부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관계에서 이 정도 작은 불안감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본인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겠어요. 높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이 섹시해 보인다라는 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싸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포기하고 참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바람 피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간단하다고 해서 실천하기 쉽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만족을 좀 미룰 수 없는 사람과 데이트하지 않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느껴지시죠? 자기 만족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 내가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족주의자들의 삶이 자신감 넘치고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잘생겼다? 이러면 망설임 없이 그냥 사랑에 빠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람과 불륜을 시작으로 온갖 문제 상황들을 보게 되시는데 애초에 나도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멘탈이 버티질 못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돼요. 이걸 말리려면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축된 문제들을 겪어오셨던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요. 이 사람은 나랑 있을 때는 나를 되게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본인도 행복해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있고 싶어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 사귀는 건 나와의 친밀감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만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함께 있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그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멈춰진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자기만족을 미룰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자신이 정말 원하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죠. 이 자신감이라는 건 결국 만족과 욕망을 미루고는 있지만 포기해버렸지만 필요할 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